전투기 연구개발에서는 센서 데이터 처리 기술 역시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현대 전투기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레이더, 적외선 탐지 장비, 통신 장비 등 여러 장비가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센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알고리즘 연구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센서 융합 알고리즘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진행됩니다. 서로 다른 장비에서 수집된 정보를 하나의 전술 정보로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각 센서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형식과 특성이 다릅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조종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계산 과정을 포함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도 이러한 센서 데이터 융합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조합하여 공중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전투기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센서 융합 기술은 단순히 데이터를 합치는 작업이 아닙니다. 각 센서의 탐지 범위와 정확도를 분석하여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러한 알고리즘 연구를 통해 전투기 전술 정보 처리 능력을 높이는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진행된 연구는 향후 다양한 항공 장비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센서 데이터 처리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는 센서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험 일정이 지연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여러 센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센서 데이터 처리 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의 연구를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시험과 알고리즘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탄약과 무장 관리 연구 역시 중요한 분야입니다. 전투기에 장착되는 무장은 단순히 사용되는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관과 운송, 점검, 폐기까지 포함한 전체 운용 과정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탄약과 무장 라이프 사이클 관리 연구는 이러한 전체 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기의 저장 환경 관리, 정비 절차, 안전 점검 방식 등이 연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투기 운용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KF-21 운용을 위해서도 이러한 탄약 관리 절차 연구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운용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무장 관리 연구에서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탄약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절차가 설계됩니다. 군 운용 경험과 기술 연구가 함께 활용되는 분야입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과 함께 이러한 무장 관리 연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방산 기술이 단순한 장비 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운용까지 고려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열 관리 연구, 전자기 간섭 대응 연구, 저피탐 기술 연구, 센서 융합 알고리즘 연구, 탄약 관리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연구 개발 과제는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장기간 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도 이러한 연구 과제들이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열 관리와 냉각 구조 최적화, 전자기 간섭 대응 기술, 그리고 저피탐 보조 기술에 대한 연구는 전투기의 성능과 생존성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분야로 평가됩니다. 전투기 내부에는 레이더 장비와 전자 장비, 통신 장비 등 많은 전자 장비가 장착됩니다. 이러한 장비가 동시에 작동하면 상당한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장비 성능이 저하되거나 오작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관리 연구는 전투기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도 열 관리와 냉각 구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투기 내부의 공기 흐름을 분석하고 장비 배치에 따른 열 발생 분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냉각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한 냉각 장치 설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투기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열을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항공기 내부 공기 흐름 해석 기술과 열 해석 기술을 활용해 냉각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전투기 개발에서 매우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이 국내 연구 인력에 의해 축적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항공기술이 상당한 수준까지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자기 간섭 문제 역시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전투기에는 많은 전자장비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장비 간 전자기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섭은 통신장비나 레이더 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 간섭을 줄이기 위한 시험과 설계 연구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전자기 간섭 시험이 단계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장비를 동시에 작동시키면서 발생하는 간섭을 측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설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장비 배치 구조를 조정하거나 전자기 차폐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험 과정은 전투기 전자장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전자기 간섭 문제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시험 일정이 지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전투기는 새로운 전자장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간섭 문제가 발생해 추가 시험과 설계 수정이 반복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시험 단계에서 전자기 간섭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과 방산기업이 협력하여 장비 간 전자기 영향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설계 데이터가 축적되었습니다. 저피탐 기술 연구 역시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전투기가 레이더에 쉽게 탐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체 형상 설계뿐 아니라 다양한 보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레이더 반사 저감 코팅과 흡음 구조 연구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레이더 반사를 줄이는 소재 연구와 코팅 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소재 특성과 환경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를 함께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병행되었습니다. 흡음 구조 연구 역시 중요한 기술 분야입니다. 전파를 흡수하거나 분산시키는 구조를 적용하면 레이더 반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러한 분야에서도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21 전투기를 둘러싼 최근 보도들은 이 기체가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장비가 아니라 실제 전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 참모총장이 KF-21을 직접 탑승해 지휘 비행을 실시했다는 사실은 상징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지닌 장면으로 평가됩니다. 현직 공군 수장이 직접 조종관을 잡고 비행을 수행한다는 것은 해당 전투기의 비행 안정성, 기본 설계 완성도, 그리고 안전성 전반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검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수뇌부의 직접 비행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형식적인 홍보 목적보다는 실제 조종 특성과 비행 감각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군 참모총장의 KF-21 탑승은 단순한 이벤트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개발진과 공군이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전투기의 현재 상태에 대해 내부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 KF-21을 두고 K방산의 명품 전투기라고 언급한 발언 역시 맥락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애국적 수사가 아니라 조종사 출신 지휘관이 직접 느낀 비행 특성, 조종석 구성, 기체 반응성에 대한 평가가 압축된 결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조종 입력에 대한 기체 반응, 비행 안정성, 시야 확보와 같은 요소는 시험 데이터보다 조종사의 체감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KF-21은 시험 비행 단계에서부터 공군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습니다. 공중 작전 환경에서 조종사가 얼마나 빠르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지, 장비 조작이 얼마나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비 인력이 기체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는 실제 전력화 이후 전투기의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공군 수뇌부가 직접 비행을 통해 이 부분을 확인했다는 점은 KF-21이 연구용 시제기가 아닌 실전 운용을 전제로 한 장비로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장면은 국내 방산 산업 전반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개발자 중심으로만 진행된 무기 사업은 실제 운용 단계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공군 운용 인력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장 요구가 설계와 시험 과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의 직접 비행은 이 협업 구조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이와 대비되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투기는 시험 비행 단계에서는 우수한 수치를 기록했지만 실전 배치 이후 조종 편의성 문제나 정비 부담으로 인해 운용 부대의 불만이 누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운용군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결국 추가 개량과 수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전력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KF-21은 이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군과 개발진의 소통을 지속해왔고, 공군 참모총장의 지휘 비행은 이러한 개발 방식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이 전투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운용 가능한 전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KF-21을 다룬 사설과 칼럼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과제는 항공엔진 국산화입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엔진은 기체 성능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동시에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KF-21은 검증된 해외 엔진을 채택해 안정적인 개발과 전력화를 우선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독자적인 항공엔진 개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항공엔진 국산화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미세한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 가공 기술과 소재 기술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반복적인 내구 시험과 신뢰성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언론에서 제시하는 로드맵이 단계적 접근을 전제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식은 기존 엔진 운용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KF-21 개발과 시험 비행 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는 향후 국산 엔진 개발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경험, 출력 특성, 연료 효율, 열 관리 방식에 대한 이해는 단순 이론 연구로는 얻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구성 요소 단위의 기술 축적부터 시작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경로로 거론됩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보면 엔진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어떤 제약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엔진 관련 권한이 제한되어 성능 개량이나 수출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 부품 공급이 지연되거나 유지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전투기 자체의 성능과는 무관하게 전력 운용이 제약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KF-21을 둘러싼 엔진 국산화 논의는 이런 사례를 교훈으로 삼은 장기 전략에 가깝습니다. 당장 모든 요소를 바꾸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현재 확보한 전투기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미 한국은 기체 설계와 항공전자 구성, 시험 평가 능력에서 의미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이제 엔진이라는 마지막 핵심 영역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보할 것인지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의 KF-21 지휘 비행과 엔진 국산화 과제는 서로 분리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KF-21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로 항공엔진이라는 난제를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현재 성과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그 기체를 공군 수뇌부가 직접 탑승해 평가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항공엔진 국산화라는 다음 목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방산산업이 항공엔진 국산화가 현실적인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KF-21은 이미 하나의 완성된 전투기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KF-21 최초 양산 1호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한국 항공산업이 실험과 검증의 단계를 지나 실제 전력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종 조립은 단순히 부품을 결합하는 과정으로 보이기 쉽지만
항공기 개발에서는 설계와 제작, 시험과 검증이 하나로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수많은 하위 장비와 구성 요소가 동시에 조화를 이뤄야 하며 미세한 오차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개발 완성도와 생산 준비 수준을 함께 증명합니다. KF-21 양산 1호기의 최종 조립은 단일 기체 제작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국내 항공 제작 역량이 시제기 중심의 연구 개발 단계를 넘어 반복 생산과 품질 균일성을 요구하는 양산 체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항공기 개발에서 양산 단계는 기술보다 관리 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일정 통제, 품질 유지, 공급망 안정성, 협력 업체 간 연계가 동시에 작동해야만 계획된 수량을 계획된 시점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최종 조립 착수는 이러한 조건을 국내 산업 구조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과정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폭과 깊이입니다. 동체 구조물, 항전 장비, 전장 구성, 기계 개통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중소, 중견 기업이 참여하면서 단순 하청을 넘어 공동 제작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KF-21 단일 사업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생산 공정 표준화, 품질 관리 방식, 항공 인증 대응 능력은 향후 무인기, 수송기, 개량형 전투기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자산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최종 조립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며 일정이 크게 흔들린 전투기 사업은 적지 않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성능 목표를 달성했지만 양산 과정에서 부품 수급 불안이나 품질 편차 문제로 전력화가 수년씩 지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외산 부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특정 국가의 승인이나 수출 통제에 따라 생산 일정이 멈춰서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도입 계획과 실제 전력화 시점 사이의 간극이 커졌고 공군 전력 공백이라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부터 부품 국산화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완전한 자립을 단번에 달성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핵심 구성 요소부터 차근차근 국내 기술로 대체하면서 통제권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최종 조립 단계에서 국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이 전략이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기술 자립이 아니라 일정과 품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양산 1호기의 조립 착수는 공군 운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거치며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유지 효율성이 점검됩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이후 양산 기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그대로 반영됩니다. 결국 첫 기체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이후 모든 기체의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국내 기술과 관리 체계로 세운다는 점은 한국 공군의 미래 전력 운용에 상당한 신뢰를 더해줍니다. 최종 조립 이후 KF-21 양산 1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 작전 환경을 가정한 종합 검증 과정입니다. 엔진 출력 변화, 비행 제어 반응, 항전 장비 연동, 무장 운용 준비 상태 등 수많은 요소가 동시에 점검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문제들은 이후 생산 기체에 즉각 반영되며 양산 품질을 끌어올리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일정상 첫 기체가 공군에 인도될 시점이 제시되면서 KF-21은 더 이상 미래형 계획이 아닌 현실적인 전력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공군 운용 계획 수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종사 전환 교육, 정비 인력 양성, 부대 운용 체계 정비가 동시에 움직이게 되며 전투기 도입이 단순히 기체 확보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공군 전력 구조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준비가 국내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운용 자율성 측면에서 매우 큰 강점입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를 보면 기체 성능은 뛰어났지만 유지 비용과 운용 제약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율을 내지 못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정 부품 교체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제조국의 승인 절차가 길어 작전 가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로 인해 도입국 공군은 기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고려해 정비 접근성과 운용 효율성을 중요한 설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국내 정비 체계 안에서 주요 점검과 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점은 장기 운용 비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전시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서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전력 유지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자국 기술로 유지되는 전투기는 그 자체로 전략적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KF-21 양산 과정이 향후 수출 협력 논의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생산이 진행되고 일정에 맞춰 인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해외 관계자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단순한 설계도나 성능 자료보다 안정적인 생산 경험은 방산 협력에서 가장 강력한 신뢰 요소로 작용합니다. 해외 일부 전투기 사업이 개발 지연과 비용 증가로 신뢰를 잃었던 사례와 비교하면 KF-21의 현재 흐름은 상당히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산 1호기의 최종 조립 착수는 결국 한국 방산 산업 전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연구개발, 생산, 시험, 운용 준비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 국내 기술과 인력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적된 경험은 KF-21 이후의 차세대 항공장비 개발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